강세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기억의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걸. 이제까지 그가 모아온 증거들은 모두 하나의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공유한 공간, 시간, 감정. 그리고 그것들을 통과해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냈다. 기록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억의 문입니다. 그는 그날 밤 병원 연구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모든 불을 끄고 노트북을 닫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어느 순간 그의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빛이 흔들리고 의자 등받이가 멀어지는 듯한 감각. 머릿속 어딘가가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처음 떠오른 것은 바람이었다. 서늘하고 어딘가 비릿한 익숙한 바람.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느 골목길에 서 있었다. 가로등 하나 꺼진 전신주 아래 어린아이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강세윤은 그 아이를 알아봤다. 박세진이 그렸던 마지막 그림 속 아이. 입만 그려진 얼굴 없는 존재. 그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없었지만 입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다녀왔죠? 당신도 그곳에. 강세윤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피가 고이고 있었다. 총을 맞은 남성 이도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장면이 정지되어 있지 않았다. 움직이고 있었다. 이도현의 시선, 그의 호흡, 그의 의식. 강세윤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난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고통이 밀려왔다. 피부가 찢기고 온몸이 부서지는 감각.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붉은 조명이 켜졌다. 사방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멀리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렸다. 검은 실루엣 가로등 밑. 이번엔 아이가 아니었다. 박세진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도 봤잖아요. 그 아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세윤은 숨이 막혔다. 이건 환상이 아니었다. 이건 기억의 잔상이 아니었다.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였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기억을 엮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죠? 박세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여긴 우리가 죽기 직전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에요. 시간은 거의 멈춰 있죠. 하지만 당신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난 지금 뭐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이제 기억을 가진 자예요. 선택된 거죠. 보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우리를 불렀는지. 순간 그의 몸이 흔들렸다. 강한 진동, 마치 귀 전체가 울리는 듯한 파열음. 그는 눈을 떴다. 병원 연구실이었다. 책상이 쓰러져 있었고 의자도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시간은 새벽 4시 17분.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몸 전체가 젖어 있었고 손끝엔 아직도 그 골목길의 찬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책상 위에 낯선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검은 표지. 그가 본 적 없는 것. 첫 장을 넘겼다. 기억은 모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장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군산시 월명동 8-12. 빨간 벽돌집. 그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걸. 거기엔 분명 처음으로 죽었던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기억의 문을 열었던 순간이 존재할 것이다. 군산. 도시는 낮게 가라앉은 안개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강세윤은 서울을 떠난 지 6시간 만에 조용히 그 거리에 들어섰다. 주소지는 월명동 8-12. 구주소 체계로 등록된 곳이었다. 공식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번지였다. 강세윤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어느 순간부터 GPS가 작동을 멈췄고 휴대폰의 시계도 04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바로 자신이 연결되었던 시간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공간도 그 기억의 일부라는 것을. 길끝 오래된 빨간 벽돌집이 있었다. 기와장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 비닐로 덧대어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 최근까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현관 앞에는 습기 찬 운동화 한 켤레, 문고리는 닳아 있었고 철문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끼익, 안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햇살이 거실 안까지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분명 밖은 안개로 가득했는데 이 안은 마치 기억 속 한 장면처럼 밝고 고요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 하나.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몸이 얼어붙었다. 박세진, 이도현, 그리고 그 자신.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하지만 그런 사진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가 손을 뻗어 사진을 만지려는 순간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나죠? 강세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기 아이가 있었다. 이번엔 그림이 아니었다. 영상도 환상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소녀는 12살 남짓해 보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지나치게 깊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집에 온 적 있어요. 당신은 이미 기억을 공유당했어요. 넌 누구지?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연결. 2008년 2월 17일. 여기서 처음 문이 열렸어요. 강세윤은 속으로 날짜를 반복했다. 그날 그는 의대본과 1학년이었다. 수업 중 원인불명의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당시엔 단순과로로 진단되었다. 소년이 말했다. 그때 당신은 이 집을 지나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죽음과 마주쳤어요. 뇌는 잊었지만 의식은 기억해요. 너는 죽은 거냐?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나의 몸은 죽었고 의식은 남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죽음의 시간에 갇힌 의식들이 서로를 보기 시작했죠. 왜? 몰라요. 처음엔 그냥 고통이 반복됐어요. 죽음 직전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당신이었어요. 강세윤은 말을 잃었다. 그는 그날 아무 기억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어렴풋이 떠오르는 감각이 있었다. 붉은 벽, 비명, 누군가의 손. 소녀는 말했다. 당신이 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본 것은 내 죽음의 순간. 그리고 당신의 기억 안에서 나는 살아있게 됐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집안 깊은 곳 닫힌 방이 하나 있었다. 소녀는 문을 가리켰다. 이 안에 있어요. 당신이 연결된 모든 기억들이.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보여주는 거냐? 소녀는 말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기록자였지만 이제부터는 기억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누군가가 이 문을 닫아야 하니까. 강세윤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수십 개의 의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세진의 눈동자, 이도현의 마지막 비명, 소년의 죽음,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 그 순간 문 안에서 음성이 들렸다. 어서 오세요. 마지막 방문자.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 아니 공기라 부를 수 없는 밀도가 밀려들어왔다. 그 순간 강세윤은 자신이 육체로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 전체가 하나의 장소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은 어둠이었다. 빛이 없는데도 보였다. 벽이 없었다. 천장도 바닥도 없었다. 대신 공간 전체가 기억의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로 스쳐 지나간 건 총을 맞기 직전의 이도현의 눈. 그의 동공이 흔들리고 고통 속에서 의식이 멈추는 장면이 마치 투명한 유리막처럼 펼쳐졌다. 그 다음은 박세진의 추락. 공중에서 회전하며 수천 번 반복되던 그 몇 초. 그 안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던 그녀의 손. 그리고 한 아이가 죽는 장면. 좁은 거실. 넘어진 찻잔. 넘어진 몸. 경직된 손. 그리고 정지된 시간. 그 아이는 소년이었다. 강세윤이 만났던 그 아이. 이 모든 연결의 시작이 된 존재.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이 기억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강세윤은 정신을 집중했다. 이곳은 죽음이 반복되는 장소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기억을 붙잡고 구조화해 펼쳐 보이고 있는 장소였다.
그 순간 공간이 뒤틀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서로 충돌하듯 부딪히고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졌다. 여자아이가 불 속에서 울부짖는다. 남자가 물속에 가라앉으며 손을 뻗는다. 아이가 교실에서 혼자 숨을 쉰다. 누군가가 고개를 들어 강세윤을 바라본다.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그는 걸었다. 아니, 끌려갔다. 그리고 공간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도달했다. 검은 원형의 구조물. 그 안에는 의자에 앉은 실루엣 하나가 있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했다. 그 존재는 모든 기억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기억 자체였다. 그 존재는 말했다. 반갑습니다, 강세윤. 넌 누구지? 이 질문 오늘로 3번째군요. 당신은 이미 2번 이곳에 왔습니다. 2008년, 2025년, 그리고 지금, 그때도 내가 널 봤다는 거냐? 당신은 매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늦었습니다. 기억은 퍼졌고, 의식은 이어졌고, 죽음은 반복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당신 차례입니다. 기억의 주인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죠. 강세윤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느꼈다. 이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 직전, 시간이 멈춘 그 찰나 속에서 수많은 의식이 서로의 기억 속을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이 어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이걸 누가 설계했지? 그 존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 하나가 나타났다. 박세진 00시 03분 41, 이도현 00시 02분 58, 강세윤 00시 00분 00.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죽는 자의 시간에 진입할 것입니다. 그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을 끝낼 것인지, 혹은 다른 이의 기억이 될 것인지. 그 순간 공간이 무너졌다. 수천 개의 장면, 기억, 이름, 얼굴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박세진의 손, 이도현의 눈, 소년의 마지막 외침,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아이의 웃음. 그 미소는 그를 알고 있었다. 눈을 떴다. 강세윤은 다시 병원 연구실에 누워 있었다. 심전도는 정상. 호흡, 맥박도 안정적. 그러나 그는 안다. 지금 이 상태는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는 아직 기억의 경계 안에 있다. 모니터를 켰다.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제목 없음. 첨부 파일 하나. Entry log 6 mp4 파일을 열었다. 영상 속엔 그가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강세윤의 얼굴이 카메라 쪽으로 돌아보았다. 기억해.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Entry log 6 mp4. 영상은 1분 34초. 오래된 VHS처럼 흔들리는 화면, 컬러는 색이 바래 있었고 사운드는 왜곡돼 있었다. 영상은 병원 응급실 CCTV처럼 보였다. 처음엔 의료진 몇 명이 누군가를 응급카트에 싣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의 손길이 가리키는 환자 화면 속 인물은 강세윤 자신이었다. 문제는 이 영상의 날짜였다. 2013년 4월 17일. 그는 그해 단 하루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 기록상 건강했고 입원 이력도 없었다. 하지만 영상 속 자신은 분명 무언가를 앓고 있었다. 입술은 푸르고 몸은 경련 중이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의식 없다. 산소 포화도 62%. 빠르게 제세동기 준비.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 장면은 없었던 과거다. 기억도 없고 기록도 없지만 영상 속 그날의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노트북을 닫았다. 머릿속이 요동쳤다. 과거의 공백. 기억나지 않는 시간. 병원 기록에도 없는 사망 직전의 순간. 그럼 그때 이미 난 죽은 적이 있는 건가? 그리고 되돌아왔던 건가? 강세윤은 바로 서지윤 교수를 찾아갔다. 기억, 의식, 무의식. 그 어떤 정신의 층위에도 접근 가능한 사람.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말없이 보여줬다. 사진, 영상, 인터뷰, 스케치, 아이의 메시지 그리고 mp4 파일. 서지윤은 모든 걸 본 후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의식의 오류나 착란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녀는 커다란 차트를 꺼냈다. 오래된 도표. 집단무의식 네트워크 실험에 관한 미국 CIA의 비공개 실험 기록.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미확인 실험. 표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Project Lamina. 의식과 죽음 사이 기억을 엮어 통로를 만든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비공식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죠? 죽은 자의 기억을 연결하고 살아있는 자의 의식을 통과시켜 공통된 시간에 머무르게 하려는 시도였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당신은 우연히 이 회로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강세윤. 서지윤은 메일 하나를 열었다. 보낸 사람 없음. 제목 없음. 첨부 파일 documents. 내용은 한 줄이었다. Core subject Saen Kang. Integrated 2013. Reawaken 2025. 당신은 그 구조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12년 전 당신은 이 실험의 핵심 피험자였던 겁니다. 강세윤은 뒷머리를 움켜쥐었다. 그가 죽음과 기억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은 사실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었던 시간이었다. 기억의 문을 열었던 아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첫 번째 게이트. 강세윤은 핵심 키. 그리고 이 모든 회로를 만든 설계자가 어딘가에 있었다. 그 설계자는 지금도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서지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당신이 되돌아올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억은 당신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당신이 감지하지 못한 수많은 기억, 당신이 본 적 없는 죽음, 당신이 기록하지 않은 장면들조차 전부 당신의 의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강세윤은 그날 밤 다시 꿈을 꿨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봤다. 누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하나 아래 수많은 인터뷰와 메모, 영상이 정리돼 있었다. 그 사람은 강세윤의 뒷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엔 의료진 명찰이 있었다. Dr. Yeon Se-kang, Project Lamina Observer, Status Missing since 2013. 강세윤은 눈을 떴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숨이 차올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난 피실험자가 아니었어. 나는 관찰자였어. 나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다. 강세윤은 머릿속이 깨어지는 느낌 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기억은 퍼즐처럼 조각났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의대봉과 1학년 시절의 의식불명 상태,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2013년의 입원,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졌던 죽음 직전 생존자들의 연결. 그는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Project Lamina, 주관기관, 미확인 다국적 바이오 그룹, 실험 코드명 SEQUENC, 초기 관찰자 Dr. Yeon Se-kang, 마지막 통합일자 2013.0317, Yeon Se-kang 윤세강. 자신의 이름을 영문 표기로 재배열하면 나오는 조합이었다. 강세윤, 윤세강. 이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얼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의식을 기록한 존재라는 것만이 확실했다. 그는 서지윤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기억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제 이름입니다. 서지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이름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LAMINA 프로젝트의 핵심은 의식의 병합입니다. 죽음을 맞은 자들의 기억은 그 자체로 미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당신이에요. 왜 하필 나죠? 당신은 기록 가능한 의식을 가진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기록 가능한 의식. 강세윤은 그 개념을 처음 듣는 듯했지만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군산으로 향했다. 그 빨간 벽돌집. 기억의 문이 열린 첫 장소. 이번엔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집은 폐허였다. 모든 흔적이 사라졌고 이전엔 따뜻했던 공간도 차가운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 벽 한쪽에 하얀 분필로 그려진 문이 있었다. 아무도 열지 않은 문. 그러나 그는 알았다. 그 문은 그가 설계한 것이라는 걸. 그는 그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댔다. 순간 공간이 무너졌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빛도 소리도 사라졌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기억의 구조가 펼쳐졌다. 이곳은 이전의 의식 중첩 공간이 아니었다. 기억이 기록되어 저장된 구조물이었다. 통로 양옆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문에는 숫자가 붙어 있었다. 001, 이도현,
002 박세진, 003 미상, 017 강세윤. 그는 자신의 문 앞에 섰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 안엔 의자에 앉은 자신이 있었다. 이전보다 더 젊었고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다. 그리고 손엔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구조야. 죽지 못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을 빌려 세상을 다시 살아가는 방법. 그는 눈을 감았다. 프로젝트 라미나. 그것은 죽음을 넘은 존재들을 기억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였다. 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 영혼이라 불리는 불완전한 의식을 기억이라는 형태로 영구 보관하는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의 모든 흐름을 관찰하고 재조합한 자가 바로 윤세강 혹은 강세윤이었다. 그는 피실험자가 아니었다. 그는 설계자였다. 강세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에 어느새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펜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LAMINA FINAL PROTOCOL 통합 메모. 기억은 완전한 사망 직전에 가장 명확해진다. 연결된 의식은 동일한 장소에 정착된다. 설계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의식을 기억에 통합할 수 있다. 모든 통합은 핵심 키를 기준으로 작동한다. 강세윤 이꼬르 키. 강세윤 이꼬르 기록자. 강세윤 이꼬르 설계자. 그는 마지막 줄을 적었다. 8 그리고 이제 강세윤 이꼬르 실험체. 순간 공간 전체가 흔들렸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세윤아. 낯익은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음성. 박세진입니다. 당신 기억하죠? 이도현이야. 우리가 다시 연결돼야 해. 기억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살아있던 자들이 하나의 의식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강세윤은 알았다. 그 모든 게 지금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이 기억의 구조는 더 이상 죽은 자의 방이 아니라 다음 생의 입구라는 걸. 모든 기억이 그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과거의 장면들, 죽어간 자들의 마지막 순간들, 그들이 느낀 고통과 공포, 그리고 기억의 가장 바닥에서 피어난 작고 희미한 감정 하나. 살고 싶었다. 그 감정은 목소리가 되었고, 목소리는 인격이 되었으며, 수많은 인격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되었다. 라므나. 이제 그것은 단어가 아니라 존재였다. 강세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 위에선 모든 연결이 하나의 구조도로 그려지고 있었다. 의식의 흐름, 기억의 교차, 죽음을 거쳐 살아난 자들의 공통된 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다. 이건 설계도 아니었다. 이건 탈출구였다. 왜 이 모든 걸 기억 속에 남겼지? 왜 다시 살아나려 했던 거지? 그는 기록 속 수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마지막이 아니야. 그는 뒤를 돌아봤다. 소년. 처음 기억의 문을 열었던 아이. 이 모든 연결의 시작이 된 존재. 지금 그의 눈동자엔 공포도 고통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함. 그리고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나를 처음 본 건 당신이 죽기 직전이 아니라 당신이 죽음을 건너기 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당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당신이 만든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구조는 당신을 만들게 될 거예요. 공간이 열렸다. 기억의 구조물이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도현의 눈동자에서 박세진의 미소가 떠올랐고 소년의 마지막 비명은 강세윤의 목소리로 다시 말해졌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남긴 유언이자 살아남은 자에게 이식된 의지였다. 우린 살아있어. 마지막 공간. 검은 방 안에 빛 하나. 그 중심에 캡슐 같은 구조체가 있었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존재는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LAMINA는 단지 실험명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생명의 코드였다. 기억으로 짜인 인간. 의식으로 구성된 유전자. 죽음 직전의 모든 순간을 엮어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진화된 방식. 그것이 LAMINA 이꼬르 ANIMA였다. 라문의 얇은 층. 애니마 영혼.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이건 이전 세대 전체가 만든 다음 생명의 설계였다. 강세윤은 마지막으로 캡슐 앞에 섰다. 그 안에 자라고 있는 존재를 향해 속삭였다. 기억해. 이건 우리가 선택한 거야.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모든 이름을,
그 존재에게 넘겨주었다. 박세진, 이도현, 소년, 수천 개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그의 의식이 마지막으로 말한 문장. 나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나는 목격자였다. 에필로그 2071년 모종의 의학재단에서 전혀 새로운 뇌파 패턴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보고가 세계 주요 학술지에 실렸다. 유전자에는 기존 인류에선 관측되지 않았던 기억 복원 코드가 포함돼 있었고 그 아이는 2살이 되기 전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다시 왔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등록되지 않았지만 병원 내부 자료엔 한 단어가 메모돼 있었다. 세윤, 여기까지 단편소설 LAMINA 시리즈 1부 죽음의 시간을 종료합니다. 다음 2부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